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7마리 그 아이들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 그날 하늘은 평소보다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025년 4월의 어느 봄날. 하지만 그 불금은 노을이 아니라 개농장에 번진 불길이 만든 연기였습니다. 경북 안동 외곽 산비탈 아래에 있던 개식용 농장. 누구도 자주 들르지 않는 외진 땅,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조용한 언덕 아래에 수백 마리의 강아지들이 사람의 발걸음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가기보다는 기다리고 있었죠. 철창 속 좁은 공간, 바닥도 없이 공중에 떠있는 뜬장, 밑으로는 자신의 배설물이 떨어지고 위로는 덮개 하나 없이 쏟아지는 햇볕과 비.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아이들은 처음엔 소리 지르며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창고 한쪽의 전선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플라스틱 뜬장, 나무 가림막, 말라붙은 사료 자루 위로 불길이 옮겨갔습니다. 농장 주인은 달아났고 불은 개들이 묶여있는 우리 쪽으로 번졌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출입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짖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이 연기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절반 이상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불을 끄는 데만 2시간이 걸렸고 그 안에 갇힌 생명들은 모두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확인된 사망 개체만 213마리. 남은 건 그을음과 연기, 그리고 미처 타지 못한 철창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폐허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타담한 케이지 아래에서 작게 흔들리는 꼬리 하나, 연기 사이로 어렴풋이 빛나는 눈동자. 7마리의 개들이 기적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몸 곳곳엔 화상 자국, 숨을 쉴 때마다 목이 타들어가는 기침, 털은 그을음에 엉겨 붙어 있었고 발바닥은 뜨겁게 달궈진 철창에 대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살고 싶었습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은 말했습니다. 그 중 한 마리는 제가 다가갔을 때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두려움보다 먼저 보인 건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사람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절망이 아닌 처음 느껴보는 안도였을지 모릅니다. 이후 7마리는 근처 보호소로 옮겨졌고 응급처치와 수액치료가 이뤄졌습니다. 이름도 없던 아이들에게 구조대원들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앞발이 살짝 휘어있는 아이는 꼬맹이, 사람을 유난히 잘 따르던 아이는 폭실이, 숨을 거칠게 쉬던 아이는 소리, 입꼬리가 늘 올라가 있어 붙여진 웃음이. 아이들은 그제서야 존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구조된 7마리는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번째 삶을 어디에서 살아가야 할지가 도무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호소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꾸준히 이뤄졌고 봉사자들도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돌봤지만 보호소는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유기동물이 들어오는 곳, 오래 머무는 아이들에게 공간과 자원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필요했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아이들의 사진과 정보가 입양 공고에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눈에 띄게 상처가 있거나 털이 듬성듬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형견이라 부담스러워요. 토사견은 성격이 공격적일 수 있다던데요. 화상 흔적이 있어서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요. 입양을 문의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선택이 아닌 양보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구조견,
그 중에서도 토사견이나 믹스견은 입양률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품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가족이 될 기회를 자주 놓칩니다. 어쩌면 이건 사람들의 잘못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귀엽고 예쁜 강아지를 사는 문화에 익숙했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문화는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아직도 소수입니다. 그 사이 아이들의 보호기한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에는 더 이상 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아이들에게 돌아올 장소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휴메인 서사이어티와 연계된 국제동물구조단체 프리 코리언 도그즈에서 이 구조 소식을 듣고 즉시 협력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맞이하겠습니다. 그 통화는 그 7마리의 강아지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진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미국 입양을 위한 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건강검진과 감염병 검사, 광견병, DHPP, 코로나 백신 접종, 비행 적응 훈련, 해외 반출을 위한 마이크로칩 삽입, 격리 및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 한 마리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지만 후원자들과 구조단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랐고, 이번만큼은 정말 편하게 눈 감고 잠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국 당일 아이들은 항공 전용 케이지에 실려 한국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마지막처럼 한번 뒤돌아보듯 눈을 감은 채 하늘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이 무려 13시간. 낯선 기내의 소음과 진동 속에서 아이들은 조용히 웅크려 있었습니다. 구조 이후 처음 겪는 긴 이동.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구조자들, 그리고 현지 보호소 자원봉사자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미국 서부의 보호센터. 넓은 잔디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편안한 시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케이지에서 처음 나온 그 순간 한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익숙한 쇠창살이 보이지 않자 혼란스러워한 겁니다. 하지만 곧 푸른 잔디 위에 앞발을 올려보며 조심스럽게 한 발 또 한 발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선 강아지를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하이 데어, 스위트 하트, 웰컴 홈. 이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사람 곁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각 아이들은 입양 대기견 목록에 올랐습니다. 그중 한 마리, 이름 없는 숫자였던 아이는 리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큰 눈과 덜핀 귀, 조용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지만 사람을 좋아했고 자주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리버를 입양한 사람은 혼자 사는 중년 여성,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도 상처가 많았고 이 아이도 그러하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리버는 입양 후 처음엔 집 안 한 구석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식탁 아래로 머리를 밀어넣고 주인이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었고 가끔은 슬며시 무릎 위로 얼굴을 올렸습니다. 그건 말이 아닌 방식의 고백이었습니다. 나 당신을 믿어볼게요. 또 다른 아이, 제이크는 어린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처음엔 거리감을 두었지만 몇 주 후 제이크는 밤마다 아이들 침대 아래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것처럼요. 이렇게 7마리의 강아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몸에 난 흉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낯선 소리에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도 가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무언가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지만 그 뒤엔 꼭 따뜻한 손이 따라옵니다. 미국에서 다시 웃게 된 7마리의 강아지들.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왜 그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가족을 찾을 수 없었을까? 구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조를 뉴스로 소비했고 안타까움을 감탄사로 흘려보냈고 다음 날이면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또다시 버려진 생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기동물 수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1년에 약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길 위에 버려지고 있고 그중 많은 아이들이 보호소 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에서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우리 집 막내라고 부르며 사진을 올리고 또 한편에서는 더럽고 좁은 철창 속에 갇힌 개들이 밥 한 끼 없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존재합니다. 지금도 SNS에는 귀여운 강아지 영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귀여움의 이면에 있는 현실의 무게는 과연 몇 명이나 직시하고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한국 국회는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7년부터는 법적으로 식용개 사육과 도살이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바꿔야 하는 건 마음의 시선입니다. 예쁘지 않아도, 품종이 아니어도, 상처가 있어도, 이름 없는 숫자였던 아이도 누군가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구조된 생명을 진짜 의미에서 살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입양이란 단순히 개를 데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상처 입은 생명과의 약속이고 한 존재의 남은 생을 함께 살아주는 아주 조용한 결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입양 공고를 올렸다가 조회수 0으로 내려가는 아이가 있고 길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이름 불린 적 없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한 번쯤 고개를 돌려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7마리의 강아지들은 우리를 위해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한 생명을 품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아이들. 끝내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기록 하나가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데 이어질지 모릅니다.